안녕하십니까? 이슈이스다 시작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세계의 적이 된 분위기입니다. 장기 집권으로 러시아의 황제, 차르로 불리는 것도 모자라 러시아 민족주의를 앞세워 수십 년간 눈독 들였던 우크라이나를 마침내 집어삼킬 전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분위기가 딱 이런데요. 수많은 언론들은 푸틴 대통령을 사악한 독재자로 이미지 메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를 맘대로 주무르니까 독재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가 정말로 악마화될 만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미국 주류와는 다른 공화당 보수 우파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푸틴을 너무너무 미워하신다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채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앞다퉈 보도하면서 선과 악의 개념을 여지없이 이번에도 대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이 표현하는 선은 우크라이나이고 악은 푸틴과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여 년간 미국도 아닌 민주당과 띠띠 세력에 빌붙어 왔던 역사나 오바마, 바이든 부자와 유착하면서 대통령을 탄핵시킬 음모를 짜는 등 그런 이야기는 싹 빼고 단순히 우크라이나는 허약하니까 선, 러시아는 강력하니까 악, 이런 구도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게 이런 구도라면 우크라이나가 점령 위기에 처한다면 미군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파병하고 러시아와 전쟁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귀결될 수 있는데요. 미국이 과연 우크라이나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나?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지도층들은 바이든 일가에게 수백만 달러를 바쳐온 이상한 족속들이고요. 그래서 바이든은 절대로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건 미국을 침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러시아에게 경고했는데 그런 경고의 이유가 바로 자신의 사적인 커넥션이 얽혀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도 평범한 미국민이라면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국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라를 바이든이 그렇게 보호하려 하겠어? 러시아 버리고 나토에 붙으려 했으면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팩트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전현직 대통령 갈등으로 지지 세력이 분열돼 있고 대통령이 정치적 적대 세력들을 구속시키는 등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정쟁의 눈이 먼 지도자들이 들어서 있는 쉽게 표현하자면 베트남 전쟁 당시에 남베트남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중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포로셴코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대선에서 현재 대통령인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에 패배하며 재선에 실패한 정치적 라이벌입니다. 그는 재임 초기였던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의 자금 조달을 돕는 대량 석탄 판매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조사받던 중 지난달 폴란드로 출국했다가 1월 17일 우크라이나로 복귀했습니다. 귀국 당시 그는 위기에 처한 조국을 돕기 위해 돌아왔다. 젤렌스키는 나와는 전혀 무관한 혐의를 내게 씌워 숙청을 자행하려 했으며 그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는데 전현직 지도자들이 단합은커녕 정치 싸움을 하는 형국이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당시 우크라이나의 서방 간의 회담에서 소외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 이 대통령이 또 탐욕은 많습니다. 정치 경력이 거의 전무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흉일 리는 없다고 쳐도 2019년 집권 이래 국정수반으로서 그의 행보는 아마추어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내각을 구성하는 대신 정부 요직에 친지와 코미디언 동료들을 대거 앉힌 점이 비판받고 있는데요. 정치가 장난입니까?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정부 주요 요직에 TV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크바르탈 95 스튜디오 소속 옛 동료들과 일가 친척을 채웠고요.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외교와 국방 관련 보직에도 배우와 연출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크바르탈 95 스튜디오 대표 감독이었던 이반 바카노프 국가정보국장이 국가정보국 요원들에 의해 적발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스파이 2천여 명을 풀어준 것은 우크라이나 안보에 치명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거기에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개인 축제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제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가 공개한 판도라 페이퍼스는 그가 조셉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를 해왔다는 의혹을 자아낸데요. 대통령 선거 때부터 잡음이 많았던 우크라이나의 금융재벌인 아고르 콜로모이스키와 유착 관계라는 의구심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망할 완벽한 요건을 갖춘 셈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돈 퍼부어주고 대통령 탄핵 직전에 도왔던 점을 앞세워 바이든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는 꼭 한번 손봐줘야 할 나라였는데요. 애시당초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에 낀 약한 골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전 세계의 브로커와 로비스트 집결지가 됐습니다. 실제로 2010년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대통령 당시에는 미국 로비스트이자 선거 전략가인 폴 매너포트가 그의 선거 전략가로 기용돼 활약했습니다. 매너포트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약했는데 이런 와중에서 매너포트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폭로가 터졌고 이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스캔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함정이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민주당과 짜고서 트럼프 대통령을 올가매려 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 민주당 선대본부장 존 포데스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야누코비치와 함께 작업하면서 이런 모략 작전을 계획했는데요. 힐러리를 돕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2019년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H. 바이든. 누군지 아시겠죠? 하도 림이 걸려서 약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브리스마 고문으로 일하면서 엄청난 돈을 받았고 바이든도 20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는데 이런 정황을 대통령이 수사해달라고 주문했고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당연히 이런 정황을 밝혀냈을 거고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버린다면 언제든지 공개할 겁니다. 그러면 바이든의 정치 생명은 끝장나는 거죠. 바이든과 민주당이 그리고 미국 언론이 미국민들을 어떻게 선동하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미국민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에게도 선동하고 있는데요. 그 총대를 맨 건 카말라 해리스였죠. 해리스가 며칠 전에 유럽에서 한 연설을 보면 이건 뭐 냉전 시절 소련이 부활해 유럽을 지배하기 위해 시작하는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말했는데요. 솔직히 한참 과장된 개뻥입니다. 유럽에는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사망한 코소보 전쟁이 90년대에 있었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합병, 우크라이나 내전 등 굵직한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손봐주거나 장악하더라도 그냥 우크라이나에 국한되는 것이지 유럽이 전쟁의 포화 속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일원도 아니고요. 원래 구소련 세력 하에 있었는데 튀어나와서 민주당과 띠띠의 놀이터가 됐다가 다시 러시아에게 세력을 뺏긴 겁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위기가 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된다면 그건 고스란히 미국이 원해서고요. 결국 러시아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민이 스스로 되뇌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왜 푸틴을 그렇게 싫어할까? 바로 그것이죠. 푸틴은 미국민들을 위협한 적도 없고 미국의 경제를 악화시키거나 미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마약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 적도 없고 욕 나오는 코땡 사태를 일으킨 적도 없죠. 인종차별이나 종교 탄압으로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위협한 적도 없습니다. 시진핑에 비하면 푸틴은 그야말로 먼 나라 사는 이웃일 뿐입니다. 결국 지금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선한 나라, 침략받는 약소국으로 포장하는 이유는 민주당과 바이든이 원해서입니다. 그 나라에는 그 나라의 사정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눈에 우크라이나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3차 대전 시발점은커녕 가스값이 차올라 미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받아야 할 원인이 될 만한 크리티컬한 존재도 아니란 뜻입니다. 가뜩이나 고통받는 미국민이 우크라이나란 바이든의 또 하나 아픈 손가락 때문에 더 고통받는다면 정말 그쪽 사람들 천벌 받게 될 겁니다. 푸틴이나 러시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위한 일말의 동조를 줄 여력이 우리에겐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띠띠에게, 민주당에게, 소중한 분들에게 정치적 올바름에 넌덜머리가 난 상태이니까 말입니다. 목요일 이슈 시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